네, 안녕하세요. 20번부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지문.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맞아요.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으면 그 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취급해요. 따라서 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으면 무죄 판결을 해야 돼요. 원래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중간에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즉 처음에 만들어진 때로 여기에서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서 위헌 결정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진 때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거 최초로 지금 위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 간통죄를 생각하면 돼요. 간통죄에 대해서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합헌이었어요. 그러다가 위헌 결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어느 때로 소급하느냐? 원래 이런 중간에 합헌 결정이 없으면 법이 제정된 때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이 중간에 합헌 결정이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합헌 결정이 있은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미 그 전에 처벌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은 조금 좀 세밀한 내용이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읽어보면 해당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다라면 소급 시점이 그 합헌 결정이 있은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옳고 4번 지문을 보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법 제정 시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면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범죄 후에 폐지된 거냐? 아니죠.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다루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음 5번 질문. 종전보다 형을 가볍게 형벌 법규를 개정하면서 구법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라는 경과 규정을 신법에 두는 거. 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건 신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법 자체에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구법대로 처벌한다. 이런 경과 규정을 두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둘 수 있고 그건 두었다라면 종래에 있었던 자는 구법에 따라서 처벌되게 되는 것이다. 21번 올려서 미음을 보죠. 식품위생법상 과대 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자, 과대 광고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기는 너무 세밀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대강만 정하고 하위법인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포괄위임에 위배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 대충의 감을 가지고 판례를 그때그때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 광고 등으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냐? 아니다. 합헌이다.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모법에서 위임한 건 합리적이다라고 봐요. 다음 22번으로 가서 1번 지문을 보죠.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거. 화면을 촬영한 것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냐? 아니죠. 화면과 신체는 전혀 다르잖아요. 따라서 화면을 촬영한 것을 신체 촬영죄로 처벌하는 건 재형법정지에 위배되게 되고 5번 지문에 보면 초병이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총기를 편취당했다. 속아서 자발적으로 주는 걸 편취라고 하죠. 우리가 사기당하는 것은 속아서 자기가 처분하는 걸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 편취란 말이죠. 자발적 의사로 준 거예요. 이 편취당한 경우도 군형법상의 분실에 해당하는가? 분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놓고 오는 거죠. 그래서 편취와 분실은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편취를 분실죄로 처벌하는 건 재형법정주의 한계를 벗어난다. 다음 23번은 통과하고 24번으로 갑시다. 24번의 2번 질문.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은 것이 음란 정보 전시에 해당하느냐? 링크를 누르는 순간, 즉 링크만 걸어 놓으면 음란한 사진은 안 나오지만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바로 화면이 뜨기 때문에 링크를 건 것도 음란한 것을 곧바로 전시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재형법정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링크 건 건 전시죄로 처벌하게 되고 4번 질문에 관습법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재형법정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보는 거죠. 관습법으로 형벌 처벌 규정을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리하죠. 처벌이 확대되니까. 그래서 그건 재형법정지에 위배돼요. 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를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한다. 그러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범죄의 성립이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유리하죠. 유리한 해석은 허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형법정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옳고. 다음 25번의 4번 질문. 유해화학물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다만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로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다. 자, 환각물질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화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환각물질, 뭐 엑스터시,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대강을 정해서 위임한 거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게 아니에요. 합법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섭취 기준을 모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 뭐 잘못된 것이냐. 자, 유해 화학 물질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마약 먹으면 안 돼요. 조금만 먹으면 되느냐? 어느 기준을 정하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주운전과 다르다라는 거죠. 음주운전은 술은 먹어도 되는 거죠. 다만 먹고 일정 정도 이상을 먹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을 먹으면 그것은 위험해서 처벌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기준을 모법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건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섭취 기준, 할당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정당한 것이다. 즉 재형법정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 26번 통과하고 27번으로 가죠. 27번의 2번 질문. 범죄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번 법이 개정되어서 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중간시법의 형이 행위시법의 형이나 재판시법의 형보다 가벼운 때에는 중간시법을 적용한다. 1조 2항과 관련돼서 범죄 후 형이 가볍게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해서 유리하게 소급 적용한다. 유리하게. 근데 여러 번 바뀌었다라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가장 유리한 법이 1조 2항의 법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시법이 훨씬 유리하다라면 중간시법을 적용하게 된다. 유리한 거니까. 그리고 3번 질문에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 일단 공소시효는 소송법에 관한 규정이고 이것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 진정소급입법이라는 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예요. 완성된 자라 하더라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늘려서 처벌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그 범죄인의 신뢰가 더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과 달리 이미 완성된 지금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 공익의 필요가 아주 크다. 아주 큰 경우에는 형벌 규정도 아니고 이 소송법 규정인 공소시효를 이미 완성된 자에게 늘려서 처벌하는 거 공익의 필요가 아주 크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헌정질서 파괴범, 전두환 노태우의 헌정질서 파괴범. 얘네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적인 그러한 공익적인 필요는 완성됐어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아주 크다라고 할 때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 법을 만들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처벌하는 거 허용한다는 게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다음은 5번 질문을 보면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소급 적용해도 원칙상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 형벌법규가 불리하게 됐을 때 그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재형법정주의는 실체법과 관련돼서 규정되는 거고 소송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법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도 가능하다. 아까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소송법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거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습니다. 다음 28번의 리을 지문을 보죠. 올려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1항을 2번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의 법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똑같은 법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똑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법이 바뀌면 몇 회 이상 이게 없어지느냐, 이걸 말소한다라는 의미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법이 형식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었고 하면 그런 음주운전 전과까지 합산하는 것은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29번의 1번 질문. 노역장 유치는 형벌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바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 자, 노역장 유치는 환영 처분이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 벌금은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역장 유치도 형벌에 해당하는 거죠. 이 벌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30번의 니은 지문. 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그러니까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가 스스로 생성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생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성된 것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을 생성하여 이 부분에 포섭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추 해석에 해당하게 된다. 다음 31번의 1번 질문을 봅시다. 형의 장기 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우리 법에 없어요. 하지만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절대적 부정기형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장기 단기 또는 장기가 규정되어 있는 상대적 부정기형, 우리 소년범에 이거 규정하고 있죠. 소년범 현행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다. 소년법에 상대적 부정기형. 보통 성인은 어떻게 징역이 나가죠? 징역 3년 이렇게 딱 정해서 나가잖아요. 절대적으로 확정된 형이 나간단 말이에요. 특정된 형. 그런데 소년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단기 3년에서 장기 7년, 즉 3년, 최소 3년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3년은 살고 가장 많이 살아도 7년이다. 근데 중간에 하는 짓을 봐서 교화가 잘 되면 중간에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장기와 단기를 정한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범에서 인정하고 있다. 다음 4번 지문을 올려서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 처벌 조각 사유인 현 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자, 이런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축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축소하면 가벌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가벌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가벌성이 늘어나는 유추 해석이기 때문에 재형법정규에 위배되게 됩니다. 다음 형법의 적용 범위. 다음 문제. 형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조문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시간적 적용 범위는 1조 2항이 규정하고 있죠. 시간적 적용 범위. 원래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는 1조 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즉 소고위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1조 2항은 유리하게 행위 후에 유리하게 변경, 즉 형이
가볍게 변경되거나 또는 형이 폐지되거나 했을 때에는 신법, 재판시법, 신법을 적용하게 된다. 신법의 소급표를 인정하게 되죠. 그게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된 거고, 다만 이렇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은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그치지 않고 종래의 처벌이 부당했다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런 반성적 고려가 개입돼 있을 때에만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이걸 동기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장소적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는 3조, 2조, 3조, 그리고 5조, 6조 조문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속, 보, 하나 더 있죠. 세계주의 296조의 2. 자, 속지주의, 장소적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처벌한다. 그게 2조 규정이에요. 그다음에 3조 규정은 속인주의.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2조가 적용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대한민국 밖에서 저질렀죠. 그것을 3조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속인주의, 우리나라 국민에게 처벌한다. 그다음에 5조, 6조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즉 외국인이고 대한민국도 아닌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5조, 6조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다만 5조는 내외 국통 유문인에서 내란, 외환, 국기 국교에 관한 죄, 통화 유가증권 우표에 관한 죄, 그리고 문서, 공문서, 공인장, 공문서 공인장에 관한 그런 죄를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했을 때 우리나라 어떤 그 사회적이나 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6조는 그 내외 국통 유문인 그 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를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6조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외국에서 살해했다. 그때 이게 6조죠. 6조.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살해했다. 외국인의 외국범인데 보호주의에 해당하지 않죠. 내외국통 유문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6조를 그때는 적용해서 처벌해요. 단 6조에는 단서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때, 즉 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행위다라고 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6조만 단서가 있다는 거 주의하고 296조가 세계주의이죠. 세계주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인데 296조의 2는 그 인신매매나 그런 아주 그 인륜에 반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인류의 공통애와 관련된 규정이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을 인신 납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납치해도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와 관련해서 외국인을 약취 유인, 인신매매하게 되면 처벌하는 게 296조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가 적용될지 장소적 적용 범위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2조, 3조, 특히 5조와 6조를 비교해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폭처법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처벌 규정이 과중했다라는 반성적 조치에 해당한다. 어떤 범죄가 가볍게 바뀌거나 또는 폐지되거나 했을 때 그것이 반성적 고려일 때만 혜택을 준다라고 했어요. 만약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 정책적 변화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혜택을 주지 않고 종래의 국법대로 처벌한다. 그게 대법원의 동기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럼 어떠한 것이 반성적 고려고 어떤 게 사실관계 변화이냐? 그건 좀 감으로 때려잡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판례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건 반성적 고려라고 봐요. 과중했다라는 반성적 고려. 따라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 즉 혜택을 주는 때에 해당하게 된다. 옳습니다. 다음 2번 질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에 경과 규정이 없다라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되는가? 지금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변했다. 그러면 유리하게 변경된 거죠. 1조 2항에 따라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유리하게. 그런데 이것이 여기 하나 추가해야 된다겠죠. 반성적 고려로 변경돼야 된다. 반성적 고려라고 우리 판례가 봤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재판시법, 신법을 적용해야지 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3번 지문을 보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경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없이 실행행위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포괄일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까지 끝났는데 이 행위가 여러 개의 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개의 행위, 우리 형법상 한 개의 행위로 다루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1조 2항은 어떠한 내용이죠? 범죄 후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포괄일죄의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이 범죄 후에 바뀐 것이냐? 아니죠. 범죄 후는 이걸 한 개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여기가 종료된, 여기에서 범죄 후, 이쪽에서 바뀌어야만 범죄 후에 변경된 걸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범죄 전에 바뀐 거죠. 범죄 후에는 아무것도 바뀐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당시, 이 포괄일죄 행위가 종료된 당시의 법이 신법이잖아요. 그냥 신법을 적용해. 이 신법은 1조 1항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죠.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거다. 형의 경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없이 그냥 1조 1항 행위시법에 따라 처벌되게 된다. 옳습니다. 다음 2번 지문에 2번 지문을 보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러면 5조 6조 세계주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 인신매매 이것은 세계주의가 적용되는구나. 296조의 2. 그 미수범, 예비혼모, 미안하지만 예비혼모는 세계주의 처벌 규정에 없어요. 이건 너무 어떤 그 위험성이 작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인신매매 하려다가 예비혼모하고 그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나서가지고 처벌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비혼모는 제외돼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3번 질문.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발 제한 구역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를 처벌했어요. 그랬다가 행위 이후에 법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럼 유리하게 바뀐 거니까 1조 2항에 따라 신법으로 혜택을 줘야 되느냐? 반드시 뭘 고려해야 된다겠죠? 대법원의 입장에서 이게 반성적 조치로 바뀐 거냐를 고려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 판례 이것은 반성적 조치가 아니라 사실 상태의 변경 또는 정책적 변경, 정책적 어떤 관점이 정책이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봐요. 따라서 이것은 1조 2항의 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1조 1항 행위시법에 따라 여전히 가벌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옳고 4번 질문.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가법의 형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 내놓은 반성적 조치이기 때문에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렇죠. 추행 목적 유인죄를 가중처벌하다는 것을 삭제한 거 너무 과다했다라는 반성적 조치로 봅니다. 대체로 특가법이나 그런 부분을 삭제했다는 건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막 무지하게 처벌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나 많이 형법을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한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개입돼 있다라고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의 1번 질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 이게 행위시예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법률을 판단한다. 옳고 2번 질문. 포괄일죄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에 법이 개정된 경우 행위가 종료된 때의 법, 이게 행위시법이라겠죠. 1조 1항 적용해야 되나
신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있어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었다라면 국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를 국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행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괄일제, 그리고 법은 여기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법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포괄일제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행위가 있는 걸로 본다겠죠. 이 법 시행 후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행위시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3번 질문. 포괄일제로 되는 범죄의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국법에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종료시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2번과 3번이 같은 말이다. 이것이 옳은 거다. 여러 번 설명했죠.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질문. 4번에 2번 질문을 보죠. 외국인 갑이 외국에서,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럼 이것은 5조나 6조나 세계주의 296조의 2, 이 셋 중에 하나가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인장, 사인장이죠. 사인장. 자, 5조는 내외국통 유문인, 문서 인장, 이 문서나 인장은 공문서 공인장만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조는 적용되지 않고 6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즉 어떤 개인적 법익을 범해야 돼요. 역시 6조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신매매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옳습니다. 다음 3번 질문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역시 똑같죠.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했다. 인신매매잖아요. 296조의 2, 즉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니은 지문을 봅시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외국 정보가 발행하는 우표, 즉 외국 정보가 발행하는 우표, 이걸 위조하면 우리 형법 중 처벌 규정이 있어요. 우리 형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다. 이게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죠. 내외국통 유문인에서 5조의 내외국통 유에 해당하는 죄예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했다 하더라도 5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옳습니다. 다음 디귿짐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한다. 그렇죠.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이 됐다. 그러면 면소 판결,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 위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으면 무죄 판결을 하지만 법 자체가 폐지됐다라고 한다면 면소 판결을 한다. 재판 확정 후에 법률 변경에 의하여 형이 가볍게 확정된 후에, 이건 아직 범죄 재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확정된 후에 경하게 변경되면 감면하는가, 이런 규정은 없어요. 확정 후에 그 형이 가볍게 되어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있었던 형을 그대로 집행해요. 확정된 후에 형이 폐지되었을 때, 형이 폐지, 더 이상 이제 범죄가 안 되는 걸로 바뀌었을 때, 그때에는 집행을 면제해요. 형이 폐지되었을 때만 집행을 면제하고 가볍게 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확정된 자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 다음 6번 문제는 1번을 봅시다.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 그러면 이거 아까 말한 대로 5조, 6조, 296조의 2 검토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공문서죠. 공문서 5조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의 3번 질문.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5조, 6조, 296조의 2 검토하는 거예요. 일본 화폐인 엔화를 위조했다. 통화죠, 통화. 일본 화폐 엔화,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화폐, 외국 통용 외국 화폐. 우리나라 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외국 통용 외국 화폐. 이거 통화에 관한 죄죠. 내외국통에서 말하는 통화에 관한 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해서 처벌한다. 5조,
해당하게 되죠. 다음 8번 문제는 1번 지문.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자,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형이 집행이 됐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형 집행을 마치고 3년 징역을, 외국에 징역이 있다 합시다. 3년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판해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한번 받은 자는 다시 재판하는 건 일사부재리상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에서 받은 건 외국이죠. 우리나라 재판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판을 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일사부재에 반하지 않고, 다만 형을 선고할 때 그 집행된, 외국에서 집행됐잖아요. 그 집행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반드시 산입해야 돼요. 반드시 산입해서 혜택을 준다. 옳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9번은 통과하고 10번도 통과하고 11번에 5번 지문을 보죠. 굉장히 빠르네요. 11번에 5번 지문. 형법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이걸 뭐라고 하죠? 판결 선고 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미결구금이라고 하죠. 미결구금 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공고 벌금이나 기타 구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결구금 일수는 선고하는 형에, 우리나라 형법에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는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죠. 이 부분이 틀렸죠. 전부, 미결구금 일수 전부를 우리나라 그 형에 산입해야 된다. 이건 옛날 법이고 일부 부분이 틀렸다. 그걸 전부 산입한다. 다음 12번. 12번의 3번 질문.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국법보다 경하게 바뀐 경우에도, 자, 범죄 후, 행위 후에 경하게 바뀌었다. 그럼 1조 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신법.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신법을 적용하니까 신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게 되죠. 국법이 정한 법정형이 아니라 신법이 정한 법정형에 따르게 된다. 13번 통과해서 14번에 3번 질문을 봅시다. 외국환 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본 경비가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1조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신법에 따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자, 가볍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해외에 그 소지하고 나갈 수 있는 달러가 증액되어서 이제 이 사람은 옛날 법에 따라 초과해서 소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끌려 들어왔는데, 지금 나가는 사람은 그 액수를 가지고 나가는 건 허용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신법에 따라 혜택을 줘야 되느냐?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겠죠? 형식적으로는 가볍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반성적 고려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해외에 소지하고 나갈 수 있는 달러를 증액한 것은 과연 과거의 처벌이 부당하다라는 반성적 고려냐?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사실 상태가 변경했기 때문에 액수를 증액한 것이지 과거의 처벌이 부당하다라는 반성적 고려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1조 1항에 따라 행위시법, 구법을 적용하게 된다. 다음 15번 통과하고 16번. 16번의 미음 지문.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다시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여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다. 즉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 집행을 받았다. 형 살고 3년 살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다시 재판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재판권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옳습니다. 17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지문. 형의 경중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그렇죠. 처단형에 의하지 않는다. 가벼운가 무거운가 1조 2항에 따라 형이 가볍게 변했는가 판단 기준은 법정형을 표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만약 병과형이나 선택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병과형, 선택형은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해서 형이 가볍게 변했는가를 판단한다. 옳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형 그리고 병과형이라는 선택형이 있다면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니은 지문을 봅시다. 형벌 불소구 범칙은 가벌성, 즉 처벌되느냐 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가능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공소시효에 관련한 것이죠. 공소시효는 형벌 불소구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했어요. 소동법 규정은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음 18번에 4번 지문을 보죠.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었던 행위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과거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서 허가받지 않으면 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 허가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는 풀려서 허가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럼 이것이 과거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위법행위가 지금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신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느냐? 아까 봤던 판례 있죠. 이것은 반성적 고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상태의 변경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행위시법에 따라 구법에 따라 처벌한다. 5번 질문.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벌칙 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면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즉 1조 2항에 따라 혜택을 줘야 된다. 반성적 고려라고 봤어요. 약효에 관한 광고. 과거에는 금지했는데 그 약 광고를 금지했는데 지금 약 광고 허용하고 있죠. 그 약 광고 이것이 약의 오남용 방지와 관련해서 옛날에는 금지했지만 국민들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허용하는 건 과거의 처벌이 부당하다라는 반성적 고려라고 봤어요.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19번은 통과해서 20번으로 갑시다. 20번에 2번 질문. 재판이 확정된 후에 즉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법률 변경에 의해서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간통죄 같은 거 과거에 간통죄를 범해서 재판이 확정돼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간통죄가 더 이상 범죄가 안 돼서 지금은 간통을 범해도 처벌 안 되는데 왜 나만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형의 집행을 면제해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집행을 면제한다. 옳습니다. 다음 21번 기억지문. 카지노에 외국인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에서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없는가? 자, 대한민국 사람은 속인주의 3조 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 범했다 하더라도 속인주의 필리핀이죠.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도박을 했다는 거. 우리나라 도박죄 처벌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게 돼요. 그게 3조에 따른 것이다. 22번은 통과하고 23번으로 갑시다. 23번의 1번 질문. 구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선택형으로 바뀌었죠. 5년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형이 무겁게 변경된 것이냐? 아니죠. 여기에 병과됐으면 5년 징역에 벌금을 또 추가한다. 병과됐으면 무겁게 변환한 거죠. 하지만 선택형이기 때문에 5년을 선택하면 똑같겠지만 벌금을 선택하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벌금 선택 가능성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변경된 것에 해당하죠. 1조 2항에 해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4번 질문을 올려서 봅시다.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문화원에서 자 이건 몇 조를 적용해야 될까요? 한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원에서 미국 문화원에서 그러면 2조를 적용해야 될까요? 3조를 적용해야 될까요? 속지주의, 속인주의 2조가 우선이에요. 2조가 우선.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하면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2조에 따라 처벌된다고.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거 2조를 적용해야 되는데 3조를 적용했어요. 미국 문화원 이게 미국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3조는 속인주의 이것은
우리나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을 때 3조를 적용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미국 문화원이 외국이라고 보나 봐요. 어쨌든 이걸 3조를 적용해서 처벌했어요. 처벌하는 건 맞는데 결론은 맞는데 3조를 적용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봅시다.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서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 문화원이 취해법권 지역, 우리나라 땅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 본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게 된다. 3조에 따라 적용되게 된다. 옳습니다. 다음 24번. 24번의 2번 질문. 한국인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어쨌든 형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미결구금으로. 그 미결구금 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하는가. 이게 이제 복잡하게 나왔으니까 정리합시다.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본형을 집행당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 일사부재에 반하지 않는다겠어요. 다만 선고하는 형에 산입해야 된다겠어요. 그 전부나 일부를 산입한다. 반드시 산입해. 전부나 일부를 반드시 산입해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것은 외국에서 형을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당한 게 아니라 미결구금을 받고 결국은 풀려났다.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 재판할 때 형에 산입하느냐? 아니죠.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이 7조인데 이 7조 조항은 외국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집행당했을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또 미결구금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법 과정에서 미결구금을 당하게 되면 그 미결구금 당한 일수는 유죄 판결에 전부 산입해요. 아까 지문에서도 봤죠? 전부 산입. 일단 구별할 걸 외국에서 형을 집행한 것은 전부나 일부를 반드시 산입. 전부 산입이 아니라 전부나 일부를 반드시 산입. 근데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서 미결구금을 당한 것은 전부 산입. 그러면 외국에서 미결구금 당한 것이 이 규정에 적용되는가? 아니다. 이건 외국에서 미결구금 당한 거잖아요. 결국에 외국에서 미결구금 당한 자는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57조 규정이에요. 57조. 7조와 57조. 외국에서 미결구금 당한 자는 7조도 적용되지 않고 57조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양형에서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있던 조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25번의 4번 질문을 보죠.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특수상해죄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폭행치상은 그 앞에 있는 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 가중된 특수상해죄로 예에 의해서 가중처벌해야 되느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법이 신설되는 과정을 보면 폭처법이 너무 과중했다라고 해서 폭처법을 없애고 형법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특수상해로 처벌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보지 않고 그 법의 경과 과정을 봤을 때 그냥 일반 특수상해가 아니라 일반 상해, 특수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일반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 26번은 통과하고 27번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27번의 2번 질문. 형법 2조, 즉 속지주의죠. 형법 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지도 범죄죄로 봐야 된다. 즉 2조는 뭐죠? 2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우리나라 영토에서 범한 죄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야 된다.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공모를 하든 행위를 하든 공모나 행위는 외국에서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든 어느 하나라도 그 범죄 전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걸쳐 있으면 2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공모지가 우리나라라면
2조에 따라서 처벌되게 된다. 옳습니다. 마지막 5번 질문.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게 몇 조죠? 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했다. 5조 내외 국통, 내외 국통 유문인. 그래서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외 국통 유문인, 국기, 통화에 관한 죄를 범했으니까 5조에 따라서 처벌되게 되죠. 옳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에 서론 부분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 범죄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